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요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더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위험이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세이프티 크리티컬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 필수 시스템 혹은 고안전성 시스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결함, 고장, 위험, 위해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것이 개발 과정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6262의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준은 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분석 평가 기법인 고장 수목 분석, Fault Tolerance Analysis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안전이 중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안전 필수 시스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을 정의해 보도록 하죠. 특히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과 비교를 통해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안전 필수 시스템 혹은 고안전성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시스템 개발에서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인 오류, 결함, 고장, 위험, 리스크, 해저드, 위해 등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안전 필수 시스템인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6262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고장 수목 분석, 폴드 트리 어널리시스를 통해 위험 분석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안전 필수 시스템은 시스템의 오작동이 인명피해나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의료기기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속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개발 프로세스와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 필수 시스템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임무 필수 시스템과 함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죠. 우선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 안전 필수 시스템은 시스템의 고장이 심각한 피해, 부상 또는 생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기, 그리고 원자력 제어 시스템, 항공 전자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고장은 큰 인명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임무 필수 시스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은 이보다 좀 아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업무의 중단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군사주의 시스템, 금융거래 시스템, 항공교통원자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높은 신뢰성과 견고한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개발 프로세서와 검증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를 얘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몇 가지 용어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류, 결함, 그리고 실패입니다. 영어로는 error, fault, failure죠. 자, 우선 human error 혹은 mistake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uman error, 즉 인적 오류는 개발자가 실수로 시스템의 결함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프로그래머가 23시 30분에 1시간을 더하면 00시 30분이 되어야 하지만 코드가 잘못 작성되어서 24시 30분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결함, 오류, 실패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함은 시스템 내부에 있는 잘못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결함은 결과적으로 오류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오류가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이와 비슷하게 어떠한 시간에 일을 더할 때 23시를 넘지 말아야 하죠. 근데 그러한 코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코드 내에 결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함이 어떠한 실제 사람들이 보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오류의 발생 혹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류는 시스템이 어떠한 결함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3시 이상은 찍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시간이 24시 얼마로 찍혔다고 하면 그것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다양한 오류의 발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시스템으로는 사용자에게 기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이 실패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failure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예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간을 잘못 정해서 기상 데이터가 잘못된 시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상 데이터가 사람들에게 전송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시스템은 실패했다 혹은 failure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결함은 소프트웨어 코드나 설계의 잘못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류는 결함이 실행될 때 시스템이 잘못된 상태에 놓이는 현상,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더 이상 기대한 어떠한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결함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함이 실행될 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며 그 결과로 사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결함이 실행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오류가 치명적이지 않으면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존재하면 언제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검증과 테스트를 수행해서 결함을 없애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거나 혹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시스템이 실패하지 않은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결함, 오류, 실패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안전성 혹은 안전필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초래하는 위험과 위험원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위험원은 부상, 손상 혹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위험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 브레이크 고장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기 때문에 위험원이 됩니다. 자, 위험이란 무엇입니까?
위험원이 발생할 확률과 그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의 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할 확률과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초래되는 어떠한 결과의 심각성의 조합이 위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발생 가능성과 그 사고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의 심각성의 조합이 위험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브레이크 고장은 10만 마일에 한 번 발생하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험원, 즉 해저드는 위험의 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위험은 그 위험원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의 위험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는 위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속 페달이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위험은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치명적인 사고를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원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고 위험은 그 원인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안정정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위험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접근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은 소프트웨어 신뢰성, 보안성,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규정 혹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우선 소프트웨어 생활 주기 전반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 보안성,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은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잠재적 실패 그리고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제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의 실패나 취약점을 대비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없애거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안전성,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선 위험 중심 접근이 첫 번째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며 테스트나 검증을 통해 최대한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반적인 전체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험을 허용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한계치 내로 낮추는 것을 위험 중심 접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능 안전, Functional Safety입니다.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기능 안전, 다시 말해서 안전성 중심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자동차에서는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과 같은 위험 등급을 정의해서 각 위험 수준에 맞는 안전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안전성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만들고 또 그런 시스템이 그 요구 사항에 준수하도록 검증이나 테스팅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중화, 또한 fail safety 설계, 안전 감시 모듈을 통해 이러한 기능 안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확한 요구사항 정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필수 시스템에서는 불확실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요구사항은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테스트나 검증을 통해 이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차량이 장애물을 감지하면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요구사항은 정량화돼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되죠.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차량이 장애물을 50m 거리에서 감지하면 1초 내에 20% 이상의 감속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역시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엄격한 검증과 테스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드 없이 소스 코드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정적 분석,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혹은 실시간 실행 중 버그 혹은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동적 분석, 다이나믹 어널리시스, 또한 고장 시나리오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시스템의 올바른 동작을 확인하는 결함 주입 테스트, 폴트 인젝션 테스트, 혹은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폴 베리피케이션, 형식 검증, 정형 검증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검증과 테스팅을 통해서 개발해야만 우리는 안전한 보다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배포 후에도 로그 분석, 원격 진단, 보안 패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패치나 개선을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over the air, OTA 업데이트와 같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를 통한 안전성과 보안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첫째, 위험을 식별하고 둘째, 평가하며 이를 완화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허용치 내로 위험을 축소화시키는 것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능 안전을 보장하여 엄격한 검증, 테스트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 시스템, 의료기기 등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원칙에 따른 프로세서는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서는 기본적으로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인 위험 식별, 위험 평가, 위험 완화, 테스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적인 리스크 베이스 소프트웨어의
핵심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험 식별, Risk and Identification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개발 초기 단계에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스템 설계나 혹은 시스템 구현에서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평가입니다. 위험이 식별되면 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향을 분석합니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을 분석합니다. 위험의 심각도와 발생 확률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떠한 위험을 먼저 없앨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 완화입니다. 위험이 평가된 후에는 위험의 우선순위를 먹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 설계 변경, 테스트 강화, 백업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와 검증입니다. 위험이 높은 구성 요소에 대해 강화된 테스트 검증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소프트웨어 전체 생애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위험을 추적하여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위험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완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의 안전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고안전성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 표준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EC 61508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EC 61508은 기능 안전을 위한 핵심 표준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 설계와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초석이 되는 국제 표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준은 산업별 규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능 안전의 국제 표준으로서 이 표준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자동차, 철도, 의료기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설계와 검증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EC 61508은 산업별 안전 규정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기능 안전 표준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안전 관련 시스템 설계와 검증을 위한 필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국제 표준을 살펴보실까요? ISO 26262는 자동차 전장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준으로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 시스템의 안전을 다룹니다. 이 표준은 자동차 산업에서 기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N 50128 혹은 EN 50129는 철도 제어, 신호 제어를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철도 산업에서 안전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 62304입니다. IC 62304는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규제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위험 관리를 중점으로 두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설계되도록 개발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IEC 60880입니다. IEC 60880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용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가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각 산업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건 이러한 표준에 유의하신다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하실 것은 앞서 언급한 IC 61508이 다른 표준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표준은 IC 61508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관점에서의 검증 방법, 영세 방법, 요구사항 분석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해당되는 분야에 이러한 표준을 참고하심으로써 높은 수준의 고안전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